자,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두 번째 학생은 한양대 신소재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신소재 연구원이고요. 좌우명은 끝까지 열심히 하자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소재공학연구원을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신소재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분야의 신소재 연구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 확실하게 정해놓은 거는 아직 없는데 제가 환경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환경과 관련된 소재를 연구하는 쪽이나 아니면은 생체 모방 쪽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상담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볼게요.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과학, 실험, 현실적 지원, 독서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이치우 선생님은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요. 독서, 적극성,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라고 이렇게 제시해봤는데요. 아마 우리 학생은 독서로 대학을 간다면 정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교 3년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독서활동도 열심히 준비해온 학생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최적화되어 있는 학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수업을 비롯한 학교 생활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여러 과목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을 좀 해주신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많은 활동 중에서도 이제 다만 이제 신소재 공학과 관련되는 활동이 학생부에 이제 있긴 한데요. 이게 직접적으로 많은 내용이 좀 없어서 자소서에 조금 더 부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계속해서 안성환 선생님의 키워드도 살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현실적 지원과 수시 합격 교과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의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교과 전형을 쓴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과 베이스의 전형을 쓴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 얘기를 다시 풀어보면 학생은 서류 전체를 봤었을 때 그냥 성실하고 착실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충분히 생활을 했다라는 게 보입니다.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충분히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학생이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는 종합전형의 최적의 조건을 갖췄는데, 제가 사실 서류 부분에서 이해하면서 본 것은 자기주도적이긴 하지만 그 심도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학생이 저에게 이야기했던 희망대학이 상당히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현실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서가 합격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올라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키워드로 설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정영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그 과학 실험, 그리고 영어 성적이 우수, 그리고 재능 기부를 키워드로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꾸준하게 그 과학반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 거점 학교,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 본인이 다니는 재학 중인 학교에는 없었던 그런 거겠죠. 그래서 과학 거점 학교에서 과학 실험이라든가 또는 과제 연구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교과 성적 중에서는 영어 성적이 매우 우수해가지고 그 영어 관련 다양한 수상이 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을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아동센터에서 학습 지도를 하는 등 진로에 대한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탐색, 그리고 바른 인성을 지닌 그런 학생이다라고 저는 판단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볼게요. 한양대 신소재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이정영 선생님 90점, 안성환 선생님 90점, 이치우 선생님 85점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2.4등급, 수학 1.75등급, 영어 1.2등급, 과학 1.6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1.71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 3등급으로 상승 후에 하락하고 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1등급, 2등급에서 1.5등급, 2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이네요.
우리 학생의 6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과형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생명과학원 2등급, 지구과학원 2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2등급입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치유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85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학생부 교과 성적을 보면요. 영어 교과, 과학 교과, 수학 교과, 국어 교과 순으로 성적이 우수합니다. 1순위 영어가 1.2등급이고요. 마지막 국어 교과가 2.4등급인데 이 두 개의 교과 등급 차이가 이제 1.2등급 정도가 되죠. 이 상위권에서 1.2등급이라는 점수가 꽤 큰데요. 그래서 두 분 선생님께서 엑셀런트한 90점을 주셨는데 제가 5점을 더 적게 준 이유도 아쉽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이니까 사실은 수학이나 과학 교과 성적이 우수하잖아요. 그래서 희망 대학에 전공을 가기에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반면 또 영어도 잘하죠. 그래서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국어 교과 성적이 앞서 이제 그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수능과 함께 보면 국어 성적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국어와에 관련해서 공부를 또 더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교과 성적을 잘 관리해서 성적이 아주 높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학년 1학기에 이제 똑같은 2등급이 있었는데요. 확률과 통계가 95점이고 기와 벡터가 76점이었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수학 과목에서의 같은 등급이라도 성취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는 점이 어떤 식으로든 좀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1학년 1학기에 1.75등급, 1학년 2학기에 1.25, 2학년 1학기 1.71, 2학년 2학기 1.86, 3학년 1학기 1.83.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기 때 성적이 최대로 향상을 했다가 그 이후로는 다소 이제 하락하고 1등급 후반 정도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원점수 기준으로 70점을 받은 과목도 있습니다. 이제 국어 교과, 수학 교과에서 이제 몇 과목이 있는데요. 하지만 대체로 이제 90점 이상의 상당히 높은 성취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한양대 신소재공학과 정도의 가능한 석차 등급은 뭐 2.3등급 정도면 충분히 합격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모의고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모의고사의 분석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요. 우리 학생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학생 듣고 계시죠? 네. 네. 자신의 면접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아직 면접 연습을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총 면접을 3번 정도 봤었고 예. 학교에서 그리고 면접관으로서도 3번 정도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면접에서 질문에 대한 답에서 막히지 않는 이상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대답도 굉장히 잘하네요. 그러면 굉장히 준비된 답변처럼 네, 말씀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6월 모평의 100분위 기준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수학과 국어 순으로 수학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국어가 조금 부족한데요. 절대평가인 영어가 2등급이고 한국사는 1등급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영어도 1등급에 조금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학생부 교과와 마찬가지로 어떻든 간에 수학이 가장 우수하고 국어가 가장 부족한 거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조금 더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수탐 영역에서 보면 과탐 성적이 이제 반영 기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절대평가 영향 때문에 그런데 과탐에 좀 적극적인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상황을 좀 볼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어가 사실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영향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좀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수능 국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최적화되고 준비를 많이 해왔지만 여전히 6월 모평 기준으로 보면 수능 성적도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현재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은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예, 뭐 6월 모평 성적이니까 지금 9월이잖아요. 네. 아주 오래전 성적이고 또 수능도 아직 앞으로 이제 2개월 이상이 더 남아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6월 성적으로 보면 동국대, 인하대, 경희대 정도는 정시 모집에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성적이 뭐 그대로 유지된다면 숙명여대, 인하대, 건대 정도는 수시 모집 한 곳 정도는 좀 써보는 게 어떨까 싶지만 성적이 향상된다면 이것도 조금 고려를 해서 약간 높은 쪽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한양대 신소재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이정영 선생님 95점, 안성환 선생님 60점, 이채우 선생님 75점을 주셨습니다.
안성환 선생님, 첫 번째 학생도 50점을 주셨는데 이번 학생도 우리 학생 비교과 준비도 60점으로 최하위 점수를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요. 네, 학생에게 그 점수를 야박하게 준 이유가, 그러니까 학생부를 보면서 정말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학생의 그 비교과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매우 충실한 학교 생활입니다. 그리고 약점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충실한 생활 속에서 무언가 내공이 보여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공 관련한 심도 부분이 조금 좀 상위권 대학을 하기에는 좀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선 한양대라든가 이런 위에 있는 대학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건대나 이런 부분에서부터 올라가는 형식의 그 지원 성향을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60점을 드린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좀 더 이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학생의 장점은 상당히 다양한 활동 그리고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자세로 학교 생활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거점 학교 수업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듣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학생이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면서도 자연계열 학생 중에서 가장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영어 성적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종합전형에서 제가 보기에 상위권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운 것에 대한 확장 능력입니다. 즉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고등학생으로서 확장 능력을 보여주냐인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그 개념들은 충실하게 있었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심도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약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아까 첫 번째 설명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본인이 이러이러한 심도까지 가보았노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풍성한 독서 활동과 맞물려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학생에게 한 가지 네. 좀 질문을 해보면 교과에서 배운 개념을 위해서 그렇게 확장한 노력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교과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상체 모방이라는 기술을 처음 접했는데 그때 이제 신소재 공학과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근데 딱히 학교에서 소재 관련해서 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이 없었는데 과학거점 학교에서 이제 화성 탐사선 및 착륙선 만들기라는 활동을 했었어요. 거기서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건 아닌데 기존의 주어진 소재를 가지고 소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최적의 탐사선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던 거가 기억이 납니다. 네, 아까 지금 학생이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본인이 확장한 노력과 끊임없이 끈질기게 노력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강조를 하다 보면 충분히 어떤 심화 면접형의 그런 종합전형보다는 학교생활 충실형의 교과를 베이스로 한 그런 종합전형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까지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학생을 위한 맞춤형 입시 전략 살펴볼게요. 이정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지원 전략을 제안해 주셨거든요. 수시 히든카드 6 지금 공개합니다. 이정영 선생님이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6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정영 선생님,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카드 공개됐는데요. 우리 학생의 수시 전략과 함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시 지원 카드 6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을 약간 다룰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그 서류, 교과라든가 비교과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쭉 제가 다 훑어봤는데요. 교과 성적도 상당히 우수하지만 비교과 영역에서의 활동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제 정시를 예상할 수 있는 모의고사 성적은 교과 성적보다는 약간 부족한 편이어서 정시보다는 좀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지원 전략을 구성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국수형과 교과 성적이 1.68등급이고요. 그리고 비교과 영역에서의 어떤 장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향으로 한 곳 정도를 집어넣는데 그 한 곳인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그런 대학은 없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를 고교추천 전형으로, 고교추천 2 전형으로 해서 한번 지원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고려대학교 이 고교추천 2 전형은
올해 신설된 전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학생들만 원서를 넣을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상당히 저는 강점이기 때문에 한번 상향으로 한번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 정도로 한 3곳 정도로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이기도 한데 서강대라든가 또는 성균관대 또는 뭐 한양대 정도를 도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2곳은 이제 적정 또는 안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중앙대라든가 또는 서울시립대를 안정이나 또는 적정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추천 전형 공개할게요. 3분의 선생님들께서 적정, 도전, 상향 전형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합격 가능성은 70%, 80% 정도는 적정, 합격 가능성이 50% 정도면 도전, 그리고 합격 가능성이 20에서 30% 이하는 상향입니다. 자, 그럼 3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공개할게요. 이정영 선생님은 적정 전형으로 중앙대 화학신소재공학부 탐구형 인재 전형을, 안성환 선생님은 도전 전형으로 건국대 화학공학과 KU 학교 추천 전형, 이치우 선생님 상향 전형으로 성균관대 공학계열 성교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3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자, 이정영 선생님께서 적정 지원으로 네. 중앙대 화학신소재공학부 탐구형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의 그 전체적인 교과와 또는 비교과를 좀 점검을 해봤을 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정시에서의 약간은 불안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수시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무조건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아무래도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중앙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부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사실 중앙대학교는 탐구형과 다빈치형 2가지 형태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운영되는데요. 이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모든 게 다 끝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어떤 그 수능에서의 어떤 성적이 좋게 되면 사실 더 이상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나왔던 성적을 분석해 봤을 때 저는 그 중앙대 정도면 충분히 수능 전에 합격해도 다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일단 전형법을 좀 살펴보면요. 1단계에서 3배수로 서류 100으로 일단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70과 면접 30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없고요. 추천해주는 이유는요, 제일 중요한 게 수능 이전에 실시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0월 25일 수요일 날이고요. 면접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둘 중에 이제 선택이 되는 거고요. 전년도 전형 결과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합격자의 교과 성적 평균이 3.1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낮은 편이죠. 그리고 충원 합격률도 129%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중앙대학교 이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에 자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다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자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적이 잘 나온다. 그런 또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내신도 어느 정도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학생은 수능 전에 보는 탐구형 인재가 좀 약간 더 적정 지원이 아닐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안성환 선생님께서는 도전 지원으로 건국대 화학공학과 KU 학교 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계속해서 염려했던 부분,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에서부터 올라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교과를 기반으로 한 종합 전형이면 더 좋겠다라는 점. 그래서 심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피해갈 수 있는 전형에 대한 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찾게 된 부분이 건국대학교 KU 학교 추천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보면 특이한 점이 면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 가운데서 교과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정량 평가를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그 서류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교과 성적 같은 경우도 거의 점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과 관련한 활동의 부분에서 훨씬 더 서류 전형 부분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수능 최저가 없고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전년도의 입시 성적을 한번 살펴봤더니 최고가 1.8 정도의 교과 등급이었고 최저가 2.6등급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인원이 전년도에 18명 모집해서 13.5대 1 정도였었는데 금년에 39명을 모집합니다.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치우 선생님께서는 상향 지원으로 성균관대 공학계열 성균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선발 유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정시 합격 가능성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제가 이제 추천했는데요. 사실 이 전형에 면접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이 아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이 그 면접 실력도 상당히 탁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현 선생님께서 추천했던 고려대의 고교 추천 2도 욕심을 좀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문제는 이제 제가 추천했던 성균관대 공학계열 성균인대 전형하고 달리 수능 최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웬만큼 해서 최저 기준을 갖출 수 있다면 고대 도전도 과감히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선생님께 또 궁금한 거 있어요? 특목고나 자사고랑 비교를 했을 때 제 생기부 비교과 측면에서 경쟁력이 좀 있는 수준인지 궁금해요. 네. 이번 답변은 이정영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제가 아무래도 자율형 사립고에 근무하다 보니까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이제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교과라든가 어떤 비교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발표하는 전년도 전형 결과에는 일반고라든가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 성적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대부분 발표 자료에서는 이제 평균 성적이라든가 또는 뭐 상위 70% 성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대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염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물론 평균 성적을 갖다가 이제 발표하게 되면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위 또는 하위권에 있는 그런 수험생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상위 70% 결과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수험생의 성적이 이미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공개된 성적이 물론 당연히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 같은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학생이 염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차이나게 그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자신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봤을 때 자신의 성적, 즉 교과라든가 비교과 성적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거든요. 이제 저기 자신의 성적을 믿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수선은 SNS 스피드 상담실입니다. 대학 수시 입시 접수를 앞두고 우리 학생들이 SNS를 통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내준 수시 입시 관련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자, 아이디 프로82님의 질문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꼭 가고 싶은 워너비 대학이 있어요. 수시 모집 때 학과만 다르게 해서 6회 모두 같은 대학에 지원해도 되나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이채율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여기서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수시 모집에는 전형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 유형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학생부 교관, 학생부 종합이나 또는 논술이나 등등 해서 한 대학에 6개의 전형 유형이 있다면 그 전형 유형에 학생이 좋아하는 학과 모집 단위에 다 지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전형 유형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요. 한 전형 유형 안에서 6개의 학과를 다르게 쓰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아이디 JM 러브님의 질문입니다. 자, 여자친구랑 6지원 모두 같은 학교에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솔직히 여자친구 스펙이 저보다 좋아서 저만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제 경우 6학교 모두 상향 지원인 셈인데 너무 무모할까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안성환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진짜 이게 인생과 수시가 같이 결합된 질문인 것 같아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이 인재상이라면 학생은 수석 합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인재상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항상 우리 학교 학생들이 남학생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고3 때 연애하면 여자는 대학 가고 남자는 학원 간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학생이 끝까지 뭔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연애를 해주는 게 좋을 텐데 제가 꼭 바라고 싶은 마음은 상향이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합격할 수 있는 무언가 하나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합격을 해서 여자친구와 같이 대학 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여친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 친구처럼 재수를 하면 됩니다. 제 친구는 의대를 여자친구가 고집을 해서 결국에는 공대를 포기하고 의대를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 여자친구의 사랑이 변한 걸 알고 그냥 계속 다른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의대 생활을 했습니다. 네, 사랑도 시험하고 본인의 실리도 찾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진학과 진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족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겨주세요. SNS 스피드 상담실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최강의 멘토 세 분과 함께 입체적인 상담으로 진행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귀중한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이정영 선생님, 안성환 선생님, 이치우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음악 선물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상담 학생이 신청한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인데요. 알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라는 노랫말이 좋아서 신청했다고 합니다. 음악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을 닮은 너의 눈빛 수줍던 소녀로 널 기억하는데 눈으로는 부부